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034020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려는 그런 이슈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몸값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가 좀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얼마에 협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그런 자,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이슈들은 뭐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산 퓨어셀 관련해서 지분이 좀 부각을 좀 받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두산 퓨어셀의 블록 딜이 한번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블록 딜의 원인이 두산중공업의 그런 그 지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양도세를 확보할 그런 조치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현대중공업도 두산 퓨어셀의 지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당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두산 퓨어셀의 지분을 주기 위한 자, 두산에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어셀 지분을 두산 퓨어셀을 두산중공업한테 줘가지고 두산 퓨어셀을 두산중공업 밑으로 진행을 한다. 기사를 보면은 자, 지분을 넘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주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인 두산퓨어셀과의 시너지를까지 도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사실 이 두산퓨어셀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은 재무 자체가 자산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재무 자체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두산중공업 자체가 그런 효과를 봅니다. 자, 그렇지만은 두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산중공업에 두산퓨어셀 양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상황이죠. 양도세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대규모 블록딜이었다. 두산퓨어셀의 블록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블록딜을 우리 19%의 시간에 블록딜을 진행을 했는데 10%밖에 팔지 못했어요. 블록딜을 하면서 4천억 가량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2천억 가량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블록딜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이후 약 12월 달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퓨어셀 지분을 증여를 하기 위해서 4세 지분을 팔고 3세를 증여를 하고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줬었죠. 오너가의 4세 경영진들이 발벗고 나섰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 등 오너가 3세가 보유한 두산 퓨어셀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무상 증여하기 위해서 자녀들인 4세 경영진들이 지분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것, 두산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3, 4세 경영진들이 합심하는 모습이다. 라고 자, 두산 퓨어셀 지분을 시간의 대량 매매에 나선 오너 일가는 모두 4세 경영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블록딜에 참여한 특수관계인은 박정원 회장 비롯해서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10명이라고 하죠. 자, 이 두산 퓨어셀 지분 중 31% 중에 10%를 팔아서 현재 21% 지분이 남아있는 상황. 퓨어셀 2대 주주인 박정원 회장이 가장 많은 100만 주를 팔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에 지분을 좀 넘겨주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세인 자, 두산 퓨어셀 지분은 두산 3세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번 두산 3세 오너 일가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 블록딜에 3세들은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4세들만 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4세 지분들을 팔고 3세는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고 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가지고 있는 3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은 무상증여 지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팔아가지고 부모의 지분을 무상증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무상증여 금액인 약 5,737억 원 규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찌됐건 저찌됐건 두산중공업에 자, 두산 퓨어셀 지분을 블록딜을 하고 남은 지분들이라고 하죠. 2천원 가량을 마련했다.
그렇게 대출금 상환액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가 매각 여부. 지금 이게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지분에 대해서 대출금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금이 없다. 두산중공업을 가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어찌됐건 추가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3개월 이내, 3개월 이후에 재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있는데,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은 지분도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현재 두산 피어셀의 지분이 두산중공업이 꽁으로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산 피어셀에 대해서 지분이 조금 당장에 받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기대감이 조금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어떻게 해서든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두산피오셀 지분을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의지가 좀 어필이 되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피오셀의 지분을 좀 넘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기대감을 딱히 실망감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연기가 되는 것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실망감으로 인해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두산중공업의 두산피오셀과의 친환경 산업의 협약에 대한 시너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본다면은 이번에 그 자구안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흥행이 되고 있고, 뭐 크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런 불확실성을 반영한 문제, 뭐 악재들은 아직까지 뭐 없는 상황이다라고, 뭐 악재라고 하기도 좀 어중간하죠. 블록딜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기술적인 부분과 그런 그 이슈적인 부분을 좀 따로 봐야겠죠. 거시적인 부분과, 자, 이런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부분, 지금 여기 12,800원 부근, 12,800원 오늘 저가 12,900원과 12,800원을 좀 이탈하면 좀 아찔합니다. 아찔하다기보다는 12,000원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주는지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켜주면서 이때 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준 적이 있는 것을 이어가는 흐름이죠. 이런 식으로 보합권을 이어가는지, 아니면 12,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15,000원 부근까지 돌파 흐름을 좀 보여주는 시도가 좀 나와줄 것인지, 좀 이게 좀 살짝 눌림목 흐름을 좀 보여준 다음에 오히려 탄력이 받아서 올라가는 흐름들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눌림목 돌파, 이런 식으로도 나와주기도 하기 때문에 눌림목 돌파 이런 식으로 나와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12,000원 부근에서도 뭐 이탈을 하는지 여부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브리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취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